우리 큰형, 우리 사촌형이 아시 하나 줘. 아시아나? 네, 내 처음 이제 한다. 외국 간다? 아, 여기서 그래서 그걸 보이는 친구가 내가 공부 안 하거든. 포기해. 자, 넣어봅시다. 아, 나 저 불렀네. 몰랐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몰랐어. 불렀어? 포기해. 조용히 해. 자. 일단 요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근의 공식을 할 생각은 당연히 안 했겠지. 자, 원래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임수분해를 하는 건데, 원래 그 FM대로 하면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귀찮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켤레를 다 요거랑 켤레인 애들을 다 곱해 주는 게 원래 풀이야. 그러면 여기가 1되지. 그치? 그러면 뒤에서 뭔가가 된다는 건데, 근데 솔직히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여기를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특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 자 푸는 거는 내가 똑같다. 어차피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밑에 1 내려오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그냥 맞추는 거야. 3이 되려면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2 빼기 루트 2고 1이지. 이렇게 인수분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지. 됐냐?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럼 x는 이제 계산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알파랑 베타랑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두 개 빼면 되는 거야.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얘를 빼볼게. 자, 하나를 2a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2a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두 개 뺄 수 있겠지? 누구의 차야? 얘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빼면 어떻게 되냐? 요거랑 더해서 2의 루트 이렇게 나와.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차공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시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그냥 이걸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차공식이라고 하면서. 물론 안 외워도 돼. 근데 외우면 은근 편하다. 그래서 지금 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시오니까 요거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b제곱. 아, 이거는 더 귀찮네. 어우씨 쓰레기네.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차공식 쓰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그지? 루트 안에 막 루트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이중분호 푸는 거 배웠어.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갔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루트에 뭐 5 마이너스 3루트 2. 아니지. 루트에 3 마이너스 2루트 2 막 이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로 풀리고 막 이랬었거든. 그게 풀렸어.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 이렇게. 그걸 옛날에는 배웠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차공식은 적어놓고 그 써먹을 사람 써먹으라. 저 은근 진짜 유용하다.
다양한 뭐냐? 절대값 2개짜리네. 자, 이렇게 되지? 자, 절대값 2개짜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절대값이 있음으로써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음수가 되고 오른쪽은 양수가 됐어, 그지? 근데 절대값이 2개가 돼버리면 그 기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되는 게 2개가 되겠지. 그러면 기준이 이렇게 2개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다 여기 붙어 있잖아, 수직선에. 그럼 범위는 몇 개가 되겠어?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야, 범위는. 우리는 범위를 3개짜리 3번을 잡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1이랑 0이니까 0이고 1이야. 그럼 x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x 제곱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x 되고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0과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서 답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됐냐? 이제 범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거 또는 있지, 또는 이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점수가 깎인다. 선생님이 잘못 걸리면. 컴마는 그리고란 뜻이야. 경우에서 배웠지? 그리고 어구아래 차이 엄청 차이 많이 나지? 자, 그래서 이 컴마는 조심해라. 다 또는으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x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 그러면 x제곱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x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얘는 2분의 1 하면 양수수 되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x제곱 넘어가면 3 이렇게 되니까 x는 뿔마 루트 3이야. 근데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뿔마 루트 3은 둘 다 벗어나지, 그지? 얘는 둘 다 버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됐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408번. 그래서 자꾸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하였더니 자, 없는 게 원가가 없지 지금? 너희 재선아, 판매가랑 정가랑 같냐 틀리냐? 틀려. 뭐가 틀려? 정가 이게 뭐야? 그냥 물건을 만드는 거. 물건을 만드는 거 뭔가? 정가는 그럼 뭐야? 할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정가는 내가 뭐 인상을 해서 팔던지 인하를 해서 팔던지 사장님 미쳤어요 가끔씩 80% 인하 이런 거 있지? 그게 정가야. 그럼 판매가는 뭐야? 정가에다 또 붙여? 도둑놈이네. 정가랑 판매가는 또 뭐야 그럼? 같은 거야? 자, 나는 되게 호구같이 보여서 1,000원짜리 난 볼펜을 어디서 나 떼왔어. 재성이가 완전 호구처럼 보여. 난 얘를 10,000원에 팔 거야. 얘가 사면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호구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안 산대. 알았어. 5천 해줄게. 잠깐만. 그러면 뭐야? 인하했냐? 안 샀어. 알았어. 2,000원 해줄게. 아, 이 정도는 사지? 이런 판매가는 거야. 그러면 정가는 여기서 뭐겠어? 모든 게 정가야. 무슨 말이냐면 정가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야. 사장님 입장에서 팔고 싶은 가격이야. 정가는. 그래서 내가 X% 인상을 했다. 혹은 X% 인하를 했다. 그게 일단 거기는 계산을 해줘야 돼. 그게 정가야. 우리가. 그래서 정가 계산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A에다가 자 이거를 우리는 원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뭔가를 파는 문제가 나오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이게 원가 이 1,000원짜리를 나도 1,000원 주고 사왔단 말이야. 그지? 내 입장에서 봐봐. 생각해봐. 난 마이너스 1,000원이야 지금 현재.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원가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X% 인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에다가 X%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의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하는 약간 정가 공식처럼 초등학교 때 최상위에서 보는 게 나오더라. 이 공식.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가지고 계산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0% 인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1.3으로 그냥 계산하는 이유가 이건 거야. 30%라는 게 0.3이잖아. 근데 여기에 1이 있잖아. 그래서 1.3으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게 정가 계산이야. 요 공식이. 당연히 X% 인하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30% 인하한다라고 치자. 그럼 1이 기준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0.7로 보통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0.7A. 원가가 A라고 하면 0.7A. 30% 인하했다. 만약에 뭐 30% 인상했다. 그럼 1.3A.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바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판매가는 뭘까? 지금 X% 인상을 했는데 내 계산이 아이고 어렸어. A의 1 플러스 100분의 X라는 가격을 정했어. 근데 망했잖아. 지금 X% 인하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의 X%겠어? 이게 전체 이제 다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1-100분의 X를 해주면 얘는 X% 인상을 했다가 X% 인하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나는 1,000원짜리를 10% 인상했다가 10% 인하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팔 거야. 나 하나도 안 남겨. 맞냐? 아니지. 말장난이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오 하나도 안 남기네 하고 사면 되는 거야. 오 계좌에서 이렇게. X%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1,000원에 대한 X% 인상이야, 그지? 근데 인상한 거에 X% 이하니까 나는 마이너스인 거야. 뒤에 있는 X%가 더 클 거 아니야. 이해돼? 이런 걸 너희는 나중에 경제학을 만약에 전공을 하면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A1이라고 했을 때 X% 인상하면 여기고 X% 인하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가격이 되는 거야. 그치? 현재 가격이야. 자, 근데 처음 가격이 원래 뭐였지? 처음 가격은 원래 뭐였냐? A였지 지금 여기에서는 A에서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대. 이거를 뺀 게 아니다. 잠깐만.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 그러면 얘가 A의 1-100분의 9 100분의 9 쓸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서로 가격이 같아지겠지. 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A는 어떻게 돼? 날라가지? X만 나가는 거야.
됐어? 정과 원가 문제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지만 내신으로 정말 잘 나오지. 수능에 나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412번. 자, 별표 100만 개. 내신에 진짜 잘 나오는 내신 단골 문제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중간까지 때.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 이게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중공 가질 때라는 말이 나왔어. 뭐 해야 돼? 판별식 해야 되겠지?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어. 뭐 해야 돼? K에 대한 내림차수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돼?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거든. K값에 관계없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를 K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먼저 판별식을 먼저 써야 되느냐? 뭘까? 중근부터. 왜냐면 내림차수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쓸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중근부터 먼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먼저 쓰고 1번 판별식을 자 이가 앞에 붙어있지. 그래서 내가 짝수 판별식을 무조건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친절하게 일단 4분의 D가 0이다를 일단 먼저 해주고 이건 그냥 짝수 판별식이라는 뜻이야 그냥. D를 4로 나눈다는 뜻 아니다 절대로. 그냥 이름이야 이름. D를 4로 나누는 거 맞긴 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한국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뭐가 하냐? 얘 눈이 다 졸로 갔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K-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이다. 계산 먼저 하면 K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AK. 자, 정리. 자,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이다. 날라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K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0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계수 비교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도 어렵진 않아. 근데 처음 보면 좀 어려워. 처음 보면 지금. 그치? 그 다음에 429번 절대값만 나오면 절 줘. 당연히 알파벳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뭐 하라고 그랬지? 두근이 나온다. 등과 S의 관계. 항등을 준다. 닥치고 그치? 이 방정식 풀 때 무조건이야. 함수 풀 때도 마찬가지고. 함수 풀 때도 한 좌표 주면 대입이고 두 좌표 주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져. 근데 보통 극락에서의 관계를 많이 풀고 뭐 듣는 거. 자, 일단 극락에서의 관계는 자, 두근의 합은 x 앞에 있는 요 상수의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상수항 k.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외우지 마. 알겠지? 그거를 외우는 파트가 아니다. 말 그대로 개수랑 상수랑 뭔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극락에서의 관계는. 자, 어쨌든
절대값 알파. 어쨌든 얘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지금 절대값 나왔으니까 절대값 나오면 제곱이야. 제곱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놓고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 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그냥 베타 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 요거는 2에 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거랑 야 둘째 뭐가 맞냐 2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예.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은근 헷갈리지 않냐 이거 자, 다 해볼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 이거 아마 할 때마다 헷갈릴 거야 그냥 양으로 할게 모든 경우에들을 다 해보자 표를 만들어보자. 자, 하나 치워보자. 둘 다 양이면 얘는 알파 베타로 나오겠지. 자, 알파가 양이면 얘는 양으로 나올 거고 베타가 음이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나오겠냐? 자, 알파가 음이면 마이너스 알파고 베타가 양이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자, 알파가 음이고 베타가 음이면 둘 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올 거니까 알파 베타로 나오겠냐? 자, 이거 보자. 두 개가 양양이면 여기 아래 부호는 플러스. 그럼 알파 베타로 나오겠지? 당연히 음음일 때도 알파 베타로 나오겠지?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는 아래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겠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나오겠냐? 얘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나오냐? 결론은 똑같다. 근데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 애들이 특히 나중에 그 뭐지? 집합 뒤에 명제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참거짓을 하거든. 거기서 엄청 헷갈려 애들이.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거이면 어쩌고.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어라. 나중에 적어. 적어라. 적으라니까 왜 이렇게 귀찮아해? 아니 저풀 때도 다 오, 너무 미안. 이렇게 훌륭한 학생한테. 됐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가 지금 K가 붙어 있단 말이야. 양인지 음인지 모르지? 좀 해봐야지 뭐. K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니네들이 고등학교 문제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경우 나누는 거야. 경우 나누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 자,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작을 때 둘 다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놓자. 오늘 왜 이래?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9 고, 자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k가 나올 것이고 k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얘는 플러스 2k가 나오겠냐? 그지? 그럼 49 이렇게 되겠네? 아니네?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게. 9 얘는 k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 상관없고 마이너스 2k 0보다 작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k는 4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푸는 식 자체가 그냥 평소에 푸는 식 자체가 서술형식으로 되는 게 가장 좋은 풀이야. 평소에 푸는 식이. 물론 어려운 문제를 서술형 풀이로 풀면 당연히 절대로 안 되겠지.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니네가 푸는 단계에서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푸는 거의 대부분의 알지? 거의 한 100%는 서술형 답지네? 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지가 푼 거 그냥 딱 내면은 그게 답지가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알겠지 지금은. 그 다음에 433번. 자,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자 일단 얘도 근각의 관계 써먹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의 x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이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두 분이 나왔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할 건데 그럼 얘는 이렇게 아이고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나 얘기? 정해. 맞지? 아니야? 왠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가 알파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잖아 지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얼마야?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n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샵 대입하면 여기는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되어야만 해? 0보다 작아야만 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두 개 나올 거니까 여기다 샵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는 m을 찾으면 되겠냐? 됐어? 됐어? 응? 됐어요. 됐어? 하나 됐어? 영 표정이 띠꺼워 지금. 됐어 안 됐어?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얘네 둘이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잖아. 오케이. 근데 나는 아마 이거 문제 봤을 때 이렇게 풀었을 거야. 내가 혼자 만약에 문제를 풀면 나는 이걸 보자마자 이러고 있었을 거야. 오 이렇게 있을 거야. 축이 0이구나. 이렇게 풀었을 거야. 왜냐하면 얘가 능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축이 y축이어야만 y가 이렇게 있어야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알파겠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써가지고 걔가 0이다고 아마 나는 문제를 풀었을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근각인수의 관계보다는 이거를 더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그 스타일이야, 스타일. 그러니까 너희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나중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고 나면
2차 방정식을 다 2차 함수로 생각을 해주는 게 나중에 좋아. 물론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좋아. 나중에. 그 다음에 15, 16, 17은 넣고 우리는 끝! 일단 풀이 끝! 눌렀다가 아니다 그냥 바로 하자. 자, 저번 시간에 안 했던 2차 방정식을 마무리를 하자. (398번) 이게 추워 감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애들이. 근데 나도 꽤 아프다가 방학 때 학원 방학 때 아파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약을 추워? 괜찮아? 춥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네. 손을 잡고 다들 이러고 있어 지금. 너희는 왜 손이 밑에 가 있어? 필기할 게 없어? 아니요. 자 2차 방정식이 실수 k에 관계없이 x는 1의 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사실상 상관없지. 자 일단 첫 번째 상근 나왔어. 뭐 해야 돼? 대입. 대입해줘야 되겠지. 상근 나오면. 자 그러면 k 더하기 a 더하기 k 더하기 1의 b는 0이다 라는 식이다. 그럼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가 있지?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안 써먹었지.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써먹어서 대입 문제를 말해서 풀면 된다. 됐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내가 이거를 빼먹고 그때 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문제를 잘못 봤어. 요것만 봐가지고. 이거 K값 관계없이 문제를 잘못 봐버렸어. 자, 그 다음에 410 그 유형 7번 볼게. 자, 이 문제가 그냥 쭉 풀어볼게. 완전 제곱식이 된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죠? 중근을 가진다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이거 없어? 2k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10가 0이고 그래서 4k 제곱 플러스 6이니까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 합이니까 4k니까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다 날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4k는 3 k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를 잘못 냈네. 자, 나는 솔직히 k제곱이 안 없어질 줄 알았거든. 자, k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는 거야 지금.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답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여기 k가 안 없어지면서 요게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함정이야. 우리는 요거를 딱 봤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지금 k지, 그지? 그러니까 x제곱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지. 그러면 너희는 자 ax제곱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기가 미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A가 0보다 큰지 아니지.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자, 2차 방정식 문제 아니지. 방정식 문제에서는 A가 0이냐 아니면 A가 0이 아니냐로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부등식 문제라면 A가 0보다 크냐, A가 0이냐, A가 0보다 작냐, 요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2차식이라고 좀 주어졌지. 그럼 너희는 처음에 문제 풀 때 요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옆에다가 이거를 적어놨어야 돼. 아,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 앞에 저렇게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 생각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1을 둘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5번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더 집어넣어. 그러면 거의 100방 다 이거 찍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 중요하다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야. 특히 부등식감, 2차 부등식감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 오케이?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 꼭 중요하게 저거는 먼저 적고 시작해. 이거는 습관이야. 이거를 나중에 보면 되지, 아니면 눈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면 되지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한참 막 여기 풀고 여기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되면 까먹어. 안 적어놓으면. 그래서 손으로 먼저 적어놓고 저 조건을 먼저 적어놓고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저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야. 서술형이다. 저게 아마 1번 라인에 있던지 아니면 답 쓸 때 쟤를 같이 쓰던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 15, 16, 17 한번 해보자. (15번도) 좀 중요해.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 내신으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그리고 나는 난이도도 좀 중상 정도로 난이도로 나오고. 일단 한번 해봐봐. 풀어봐봐. (444번) 풀어보세요. 한번 먼저 생각해보세요. 다들 방정식은 뭐 잘 풀 테니까. 잠깐만, 여자 비행기 조종사가 생각해보니까 없지 있냐? 있어. 생각해보니까 공항에서 여자 비행기 조종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빡세게 나오고. 남자가 훨씬 빡세게. 아니 근데 생리학적으로 빡세다고 했어. 그러니까 몸 구조상 여자랑 남자. 와 진짜. 아니, 비행기 조종가 제트기 조종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행? 그게 더 빡센 거 같아. 아 근데 민항기 조종사를 공항 가면 많잖아. 왔다 갔다 하는 조종사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타이밍을 먹고 자라. 후딱후딱 자라. 계속 그렇게 코 훌딱거리면 머리 안 아파? 어디고?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에 거 보고 풀면 안 돼. 위에 거 보고 풀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풀던지 제발 따라 시키는 대로 풀지 마. 너무 잘 보이게 하는데. 위로 올렸어. 상하이 너도 포원이었지? 아니 상하이 너도 포원이었지? 네. 아니 언제나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한테 5천 아니면은 딴 데로 전학을 보낼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고놈이 다 고놈이에요라고 말하고 있다. 5천이나 포원이나 신문이나 전화 안 되지 않아요? 전화 안 되지. 이사를 가고 근데 주소지 이전시켜서 전화 끊은 적도 있던데. 주소지는. 굳이 내신 되게 보고 싶죠. 5천이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니네가 제일 맛있다는데 진짜요? 우리 학교 이번에도 맛있었는데. 아 그래? 내일 신음식 하는 날 시금치 카레라이스? 5천이 제일 맛있대. 솔직히 3년 중에 모르겠으면 진짜 아 진짜? 맛없는데 이런 데 예전에 시댁이 진짜 맛있는 줄 알았는데. 배고플 때 잘라가지고. 안 오면 어쩐 급식도 맛있어 보이긴 하지. 맛있게 치킨 막 이런 거 잘하겠군요. 입학식 때 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두쪽 아니 근데 급식이 진짜 없거든. 나는 급식 없던 시절이야. 나는 도시락 때 되거든. 나 졸업하고 급식 생겼어. 그래서 도시락 고등학교 때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녔어. 그 가방에 도시락만 2개 들어있어. 책 하나도 없고. 자, 오케이. 일단 이 문제가 거기에 그 위에 거 아마 봤을 건데 봤지? 안 봤어?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인수분 두 일자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라는 건 자, 숫자로 따지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요 알파와 요 베타가 이제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이게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뭐 y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차피 지금 얘가 x 제곱이 앞에가 x 제곱이기 때문에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알파 베타는 y 플러스 3, 뭐 y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y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봐 얘가 0이 돼야만 이렇게 되지. 얘가 0이 얘가 0이 돼 한별식이 여기 되면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다시 설명할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y 어디 갔어? 뭐 x 마이너스 알파 그냥 알파 베타라고 대충 잡은 거야. 대충 잡은 거야. 다시 지금 얘가 내가 잘못 썼다. 0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 잘못 쓴 거야. 루트가 풀려야만
루트가 풀려야만 마이너스 b 뿔마 얼마가 나올 거야. 숫자로 따져. 숫자로 생각해. 숫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애는 우리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라는 이렇게 두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근해 공식을 쓰면 1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x가 9 이렇게 되면서 1 뿔마 3 이렇게 되지. 여기가 제곱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수여야만 인수분해 되는 식인 거야. 오케이?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가 2차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일단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k 라고 식을 세우는 이유는 근해 공식 때문이야. 2차 방정식으로 저 식을 보는 거야. 그러면 쟤를 2차 식으로 보는 거야. 미안. x에 관한 2차 식으로. 자, x에 관한 2차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판별식 자리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4ac) 요 식을 판별식으로 한번 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가 나왔냐면 요 식을 구한 거야. 요 자리.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요 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다시 4분의 1인지 일단 풀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더하기 24 y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 네, 25 y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야 돼? 4분의 b가 0이 돼. 오케이? 자, 다시 설명한다. 이거를 보통 애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인수분해 2번 한다고 판별식 2번 쓴다고 외워버리거든. 이 문제를 판별식을 2번 쓴다고 외우는 거야. 근데 처음 쓰는 판별식은 판별하기 위한 식이 아니야. 처음 쓰는 판별식은 요 안에 있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기 요 부분의 식을 찾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한 요 식이 이 식을 하나 구비를 해놨으면 이게 요건 거야. 요 안에 들어가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는 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이랑 식의 형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판별식을 쓴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찾은 거다. 알겠지?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정리해놓고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마무리를 해주면 15니까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25에 1 플러스 4k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k 25로 먼저 225면은 15에 그냥 이게 9냐? 9, 28, 9, 9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k가 0이니까 4k는 8이고 k는 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저 44번 문제, 444번 문제는 일단 다 정리 한번 더 할게. 우리가 인수분해 9일차식으로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숫자로 따지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애인데 요 4랑 2가 10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4랑 2는 여기서 가지고 오는 애야. 근데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지. 여기가 결국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찾기 위해서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쓴 거야. 됐지? 물론 우리는 판별식을 쓴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얘는 판별하기 위한 판별식이 아니라 그냥 요 식을 찾은 거야 그냥. 됐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요거 정리해놓고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지. 됐어? 자 444번은 꽤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46번은 얘는 사실 중학교 때 아마 다 풀었을걸? 근데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은 무리수근이 나왔다라는 것밖에 없다. 근데 무리수근 내가 저번에 가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 두 개가 나왔으면 요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근각의 관계로 만들려고 했어. 그지? 두 분 나왔으면 합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x제곱,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앞에가 지금 a지. 그럼 얘네를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x에서 잘못 봤대. 그러면 날려. 그치?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야. 두 분 나왔지? 그럼 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4 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아이고. 그러므로 ax제곱 제대로 이제 한 것만 4a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다시 a를 없애버리면 될 거야. 쉬운 학교에 너 이거 이 문제 진짜 많이 내는데. 됐지? 이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로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최고창 맞추는 거야. 근데 최고창 맞추는 거는 나머지 정리를 잘 하고 나면 최고창은 자동으로 맞춰진다. 내 손이 무조건 글로 가게 돼 있어. 쓰게 돼 있어. 나머지 정리하고 좀 잘 단련이 되어 있어. 나머지 정리가 맨날 하는 게 뭐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수 맞추고 막 이러는 거잖아. 개수 맞추고 차수 맞추고 막. 맨 처음에 왜 x 기수 우리가 근각의 관계를 x제곱의 계수가 1인 상태로 시작을 하자. x제곱의 계수가 1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 합이 여기로 들어가고 곱이 여기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거야. 최고창 계수는 맨 마지막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근각 계수의 관계가 x제곱이 1일 때 아까 그 문제를 풀 때 x제곱 계수가 1일 때 근각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뭐 풀 때였냐면 아까 니네가 제대로 보면 안 본 거 같은데 요거 풀 때 내가 처음에 시작을 뭘로 했냐면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문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썼냐면 처음 첫 줄이 뭐였냐면 이렇게 썼을걸?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x제곱의 계수를 1로 맞춰놓은 거야. 이래놓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오케이? 물론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ax 제곱에서 a만 다 각항이 나눈 거거든. 자, 그 다음에 448번 풀어봅시다.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패딩이 뭐가 유행하는 패딩이 없는 것 같아. 작년엔 쇼 패딩 아닌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올해는 좀 다들이 다 다른 게 입고 다녀. 서울가니까 현정이 네 바지가 무조건이다. 핫한 데로 갈수록 무조건이다. 살짝 하나를 틱하나. 나도 서울은 진짜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더현대를 갔는데 와 진짜 완전 촌놈 이러면 오 이러고 있었어. 더현대 가고 와 아니, 백화점이라는 곳을 몇 년 만에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 한 10년 넘은 것 같아. 백화점 가고. 진짜 사람도 너무 많고. 백화점 좀 가봐.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지원생 숙제 그다음 내 숙제까지 다 채워놔. 알겠지?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들 채워놓기는 해놔. 둘 다. 니네 방학도 했지 이제? 아직 아니냐? 언제 방학이야? 목요일이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떤 정도 나오겠어? 방학했어? 했대. 시간 개 막혔네. 너 그럼 특강도 안 하고 다음 주부터 특강 시작이거든? 그럼 시간도 막히네. 특강 안 하면. 그럼 특강이 그럼 생각보다 적겠네. 좋네. 쌤, 기말기 특강이야. 운동아 너 잘해놔라. 안 그럼 나중에 고 있고 그 운동사 이런 거 못한다. 개념 제대로 해놔야 돼. 개념 원리 하나 사가지고 그건 제대로 공감할 거면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추천은 이미지. 메가의 이미지라고 그 쌤이 병신대 그룹이나 응? 병신대 시발점 편지?
난 추천 안 한다. 수학이요? 이미지. 내가 근데 인강은 마이너스기? 아직 네. 굳이 그러니까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굳이 네. 아까워. 돈 아까워지. 들을 시간이 없고. 그럼 해오지 어떻게 되려나 참. 이번에 다 잡혔잖아. 저런 거죠. 어떻게 돼요? 문제 매매했던 때문에 해오진 뭐 조정석 뭐 등등등. 이거 티셔츠에 나오는 영어 쌤이잖아. 조정석 아니야? 조선시간이에요? 조정식이야? 서정석 배우. 조정석은 누구야? 배우요? 아 조정 씨. 그럼 티셔츠는 어떻게 해? 정승 혼자 나오셨네. 어? 정승 혼자 나오셨네. 조정 씨가 어떻게 해? 그럼 영어 대신에 국어. 그거는 그래도 예전에 그 쌤 나올 그 뭐야 티셔츠에 국어 쌤 그 있잖아.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 윤회 윤회정. 그쌤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잖아. EBS. 어? EBS. 윤회정 쌤은 그 학교 교사잖아요. 학교 교사니까. 대단하셔. 자기는 끝까지 학교 교사 하다가 그러니까 절대 사설을 안 갈 거야. 돈 많이 벌, 돈 많이 벌. 진짜 엄청나지. 그리고 나비 그 EBS는 돈을 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야. 다 일정 다 똑같아요. 응, 똑같아. 저번에 미누 아 이름이 왜 이렇게 다 어려워. 미누 미 세 번. 세 번이야? 네. 어. 아니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하자. 가볼게. EBS 수학 과목이 없어. 전공대 EBS에서 수학하잖아. 아 51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두분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두분의 합이라고 5라고 줬고 이 식에 결국엔 두분의 합을 줬어. 자, 둘 다 두분의 합을 줬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 fx라는 건 자, 두분의 합이 5라니까 자, x 제곱의 계산 1이라고 그냥 치고 문제를 풀 거야.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필요하면 거기다 a 붙이면 된다고 했다.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자 두분의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p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두분의 합이 5라는 걸 가지고 우린 여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f의 3x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야? 요거 대신에 3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냥. 그럼 f의 3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3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3x 플러스 1 더하기 p는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뭐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두분의 합이야 라는 말은 무슨 말? 상수항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분의 합이라는 게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9x 제곱 플러스 6x 여기서 마이너스 15x 플러스 난 몰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9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난 몰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난 몰라는 0 그런 거고 두분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치?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두 근의 합을 줬으니까 말 그대로 fx라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아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f의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지금? 응? 원래 요 전체가 뭐 t라고 치면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3x 플러스 1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t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3x 플러스 1이라는 걸 만약에 t라고 치면 ft는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두 근은 뭐가 돼? 두 근은 뭐야? 알파랑 베타다. t가 x가 들어가 있고 t가 들어가 있다고 서로 달라?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애들 제일 힘들어하는 거 x 더하기 3은 4랑 a 더하기 3은 4가 똑같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x라는 식이랑 a라는 식이랑 서로 다르게 생각하거든. 그런 애가 있더라고. 진짜 안 되는 애들이 진짜 너무 웃겨. 아니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되게 잘 푸는데 그걸 a로 바꿔놓으면 못 풀어. 아니면 이것도 x 더하기 3은 4를 되게 잘 푸는데 4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또 못 풀어. 이거 가지고 웃는 애들은 너희는 나름 그래도 기대주였나 보지. 자, 어쨌든 ft는 0의 두 근은 알파 베타다. 이거 이해돼? 그냥 x와 t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우리 3x 플러스 1을 t라고 잡았잖아. 근데 이 t는 알파랑 베타지. 그래서 3x 플러스 1이 알파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3x 플러스 1이 베타인 경우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3x 잠깐만 다시 쓸게.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요것도의 두 분이 자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3x1이 있을 거고 3x2가 있을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자, 그럼 요거의 두 분 x1, x2라는 애의 합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지? 5 빼기 2.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이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알겠지? 첫 번째 방법보다. 이 첫 번째 방법은 특정한 어떤 거밖에 안 돼. 그리고 계산 좀 복잡하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을 나중에 치환도 엄청 많이 할 거고 결국에는 이건 합성이기 때문에 합성하는 데서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요거는 좀 잘 써놓고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끝. 자,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할 거고 좀 애매하게 끝났네. 응? 뭐라고? 끝이에요. 애매하게 끝났는데 아니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뭔가를 더 할까 했는데 첫 번째를 하기에도 이제 좀 그렇고 해서 좀 꺼질래?